영미가 하는 말이 전날 혁재한테 굳게 마음을 먹고 단판을 지으려고 했답니다. 영미가 조금 철이 없고 어릴 적 어긋나게 살아왔는데 그런 것을 따끔하게 혼내며 바로 잡으려고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혁재가 그런 영미를 보곤 진지하게 야단을 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주려고 했답니다. 처음엔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런 점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혁재가 처음이었다고 하더군요.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답니다. 놓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잘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날 혁재는 영미에게 이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영미는 울면서 매달렸다더군요. 그런데 혁재가 영미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하면서 그렇게 매정하게 뒤돌아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고요. 그나마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참 답답해지더군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제가 속으로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친구를 좋아하니까 저야 가슴이 쓰라리지만 둘을 응원해 왔었는데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제 마음이 다 쓰라립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몇 개 와 있더군요. 하나는 옹박이. 내 오늘 회식이다. 부장님이 쏘는 거라서 끝까지 가야 된다. 내일 보자니? 또 하나는 혁재. 미르야, 내 똘끼랑 나이트 간대. 니도 올 수 있으면 온나? 세팅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 문자. 정품 비아그라 시알리스 최음제 전국 당일 배송 후불제. 젠장. 그 문자를 보니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여친은 이러고 있는데 나이트라니. 그리고 시간은 새벽 1시 반을 막 지난 시간이었고요. 그날은 금요일이라 다음날 회사에 갈 필요는 없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까지 미영이랑 같이 있으려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만 마시고 집에 바래다 줄 테니까 일어나라고 했죠. 근데 이 녀석이 일어나질 않고 계속 술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겁니다. 몇 번을 재촉해봤지만 들은 채 만 채. 결국 저도 같이 먹고 죽자란 생각으로 미영아, 내가 더 위로해 줄 수는 없고 술이나 끝까지 같이 마셔줄게. 이렇게 말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라든지 이런저런 이야기 등을 하며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전 지방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냥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이상한 건 아까 전까지 마시던 술자리의 흔적은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물 흘러가듯이 계속 그렇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근데 창문에서 미영이가 저를 보더니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멀리 사라지더군요. 꿈의 내용은 그게 답니다. 몇 가지 더 본 것 같기도 한데 생각나는 것은 그게 다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꿈 내용은 잊혀지지 않네요. 그리고 이리저리 쑤시는 머리를 붙잡고 그렇게 잠에서 깨났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주위를 둘러보니 작은 방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는 옹박이 널브러져 자고 있었고 제가 있는 거실 방에는 전날 버린 술판만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 그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방 정리를 하며 엎어져 있는 옹박이에게 들어오면서 미영이 못 봤냐고 하니까 자긴 못 봤다고 하더군요. 저 혼자서 술잔을 들고 홀짝홀짝 마시며 혼잣말을 해대답니다. 옹박은 자기도 술에 쩔어 있어서 누가 있는진 확실하게 못 보고 그냥 제가 뭘 하든 말든 간에 무시를 했고 방으로 가서 바로 잠을 잤답니다. 그리고 저는 방 정리를 시작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미영이 이러면서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몇 번을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 술이 많이 취해서 아직도 자는가? 이런 생각으로 깨어나면 문자나 전화를 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놓았죠. 그리고 그렇게 뚱한 기분으로 주말을 보냈고 혁재와 똘끼는 주말 내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월요일이 되었고 전 3일 동안의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새벽부터 동사무소 앞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저와 똘끼는 같이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주말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아씨, 아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저 멀리서 우릴 태우러 오는 버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방향에서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의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혁재놈이었죠. 전 버스를 기다리게 하고는 혁재가 올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훈련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문자가 한 통 날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미영이로 되어 있었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메시지였습니다. 훈련 가는 길이고 분위기도 어수선해서 전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렸죠. 훈련 받는 내내 혁재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어 전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봤죠. 혁재가 저를 보더니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미영이가 금요일에 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갑자기 왜? 라는 생각뿐이었고요. 혁재도 토요일 낮이 다 되어서야 미영이의 친구의 연락을 받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똘끼랑 병원에 갔던 거고요. 그리고 워낙 정신이 없었던지 저랑 옹박이에게는 연락할 생각을 못했다 하더군요.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미영이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미 늦었더군요. 관은 이미 운구가 되어 화장터로 간 뒤고요. 오래 알진 못했지만 꽤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니 저로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혁재놈도 많이 당황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넷은 그날 저녁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두 침울한 분위기였고요. 제가 혁재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해주다가 미영이와 마지막에 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던 똘끼가 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말하더군요. 야 임마, 니 장난 가지 마라 셔기야. 니 토요일 새벽까지 미영이랑 술 마셨다고 했나? 미영이가 약 먹고 병원 실리간 게 금요일 밤이다 임마. 이 새끼 도른가 아이가? 그 순간 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전 정말이라고 말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없는 문자도요. 네, 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미영이와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리고 옹박이랑 혁재가 보낸 문자를 보아도 그날이 맞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은 누구이며 그 꿈 내용하며 월요일 아침에 받은 그 내용 없는 문자는 무엇이었을까요? 미영이는 가면서 왜 저에게 찾아왔던 걸까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 없는 문자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문자는 제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폰을 새 것으로 바꾸었지만 예전의 폰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 미영이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심란하군요. 그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 기억들. 그나마 오늘은 술 기운을 빌어 잠을 조금 잘 수 있겠군요. 다행입니다.
이래저래 우울한 밤이네요.